안녕하세요. 한국 역사 속 기독교 이야기, 한국 기독교 사. 오늘은 조선에 퍼진 사회주의와 반기독교 운동을 살펴보겠습니다. 1917년 10월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과 일본의 천황 다이쇼의 재임 기간 동안 맡게 된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영향으로 많은 지식인과 민중은 정치, 사회, 문화 각 방면에서 일어난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적인 운동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사회주의에 급속히 매료되었습니다. 이동희를 중심으로 하여 독립운동가들이 조직한 한인사회당을 시작으로 1920년대 초까지 만주, 연해주, 일본의 많은 사회주의 단체가 결성되었습니다. 민족 자결주의, 평화주의, 인도주의 등의 서구 자유주의 가치에 기초했던 3.1운동이 실패하여 독립운동이 위기를 맞이한 상황에서 많은 민족운동가들은 볼셰비키 혁명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아 사회주의를 수용하기도 하였죠. 국내에도 사회혁명당이 결성되는 등 사회주의는 급속히 전파되었습니다. 국내외 한인 사회주의는 민족해방과 계급혁명 중 어느 것을 우선에 두느냐, 국제공산당 노선을 얼마나 철저히 따르는가를 두고 민족주의계와 공산주의계로 나뉘었는데요. 일제강점에서 민족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절박한 과제는 사회주의자들로 하여금 민족주의 계열과 연대하지 않을 수 없었기에 민족주의자들과 통일전선을 구성하는 문제는 국내에서 특히 쟁점이 되었습니다. 종교를 비과학적 세계관으로 여기는 마르크스주의 사상에 따라 종교를 궁극적 타도 대상으로 여겼던 모든 유물론적 사회주의자들은 종교 배척을 공통적으로 받아들였으나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천도교와 기독교의 민족 종교가 대거 포진한 상황에서 반종교 운동을 전개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주의자들의 반종교 운동은 1928년 12월 태제를 기준으로 그 전과 후가 다르게 전개되었습니다. 1920년대 초반의 반종교 운동은 조선공산당과 고려공산청년회가 조직된 1925년부터 본격화되었습니다. 사회주의 파급을 우려한 총독부가 사회주의 운동을 철저히 단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청년 조직들이 1925년 크리스마스를 반기독데이로 정하고 부흥사들을 고등무당이라 칭하는 등의 반기독교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조선공산당 지도부는 민족주의자 지도부가 민족주의자들과의 광범위한 연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하자 사회주의자들의 반기독교 운동은 1926년 중반을 지나며 잦아들었습니다. 조선공산당 지도부는 기독교는 비판하되 기독교 민족주의자들과는 개별적으로 연대하는 정책을 추진하였고 1927년 창립된 신간회와 군의회가 그 결실이었습니다. 이렇게 반기독교 운동은 휴지기에 들어갔으나 1928년 12월 태제를 통해 한국에서 지식인 중심의 사회주의 운동이 아니라 노동자, 농민 중심의 계급투쟁을 전개하라고 지시하며 상황은 반전되었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의 태도 변화로 신간회와 군의회는 1931년경 해산하였고 강력한 반종교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은 모든 종교를 민족 개량주의 단체로 규정하고 종교가 민중에게 혐오한 사상을 주입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는 제국주의의 옹호자라고 규정하고 조선 프롤레타리아 동맹까지 합세하여 강력한 배척운동을 하였죠. 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 차원에서 행해진 이 시기의 반종교, 반기독교 운동은 활발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사회주의와 천도교의 반기독교 운동이 한창일 때 개벽은 특집을 만들어 반기독교 운동에 대한 개신교계의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때 반기독교 운동을 냉소적으로 평가절하하며 대응할 가치도 없다는 태도를 보인 사람도 있었죠. 대표적으로 주일학교연합회의 한성원과 진남표 교회의 안경록이 있습니다. 개신교 지식인들의 반응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반기독교 운동을 교회 변화의 자극제로 삼아 교회가 자본계급이 아니라 무상계급의 운명 개척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신흥우와 기독교와 사회주의는 원리는 다르지만 기독교와 사회주의가 이상적 신세계를 만드는 데 서로 조화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던 이대휘 등의 다양한 반응은 사회주의 이념과 반기독교 운동이 당대의 개신교 지식인들에게 기독교의 본질과 존재 의미, 당대의 역할 등과 관련해서 근본적인 성찰을 할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사회주의가 교회 밖에서 심각한 도전을 하는 사이 교회 내에서는 선교사와 제도권 교회에 도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반선교사 운동, 선교학교의 동맹 휴학, 독립교회 수립 등이 있는데요. 3.1운동으로 한국인의 민족의식이 전반적으로 크게 향상된 상황에서 선교사들의 연이은 과도한 무혈관 표출로 선교사 배척운동이 촉발되었습니다. 마침 기독교에 대한 적대적 관심이 지식인 사회 전체에 퍼져 있었던 시점인지라 선교사들의 추모는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었죠.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미국 선교사 헤이스머가 벌인 황당한 일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 정원에서 사과를 따먹은 보통학교 1학년 아이를 붙잡았으나
금전 보상을 받지 못하자 양쪽 뺨에 초산운으로 도적이라 써서 보냈습니다. 아이는 뺨을 계속 문질렀고 결국 상처가 돋나 흉터가 생겼는데요. 그 때문이었는지 아이는 학교를 그만두었고 수개월 후 일본 검사가 헤이스머를 기소한 것이 자극적으로 과장된 형태로 보도되면서 반선교사 여론이 크게 일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반선교사 여론과 운동이 일부 선교사의 비상식적 행동, 고양된 민족의식, 사회주의의 영향력과 총독부의 반선교사 여론 조성 등이 복잡하게 얽혀 일어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빚은 사회적 무리 사건 외에 교회 내에서 선교사들의 인종차별적 언행과 한국인에 대한 차별 대우에 항의하는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만국 사령관 부스가 내한하자 한국인 사관 여러 명이 교회 내 참정권을 넓혀주고 봉급과 인사에서 차별을 없애주며 한국인을 무시하는 외국인 선교사관을 정리해줄 것 등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군대식 조직인 구세군에서 이런 항명이 벌어진 것은 그동안 한국인 사관에 대한 많은 차별과 그에 쌓인 불만이 쌓였음을 입증했죠. 그러나 구세군은 진정서를 제출한 한국인 사관들을 출교시키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국인의 민족적 불만을 대하는 선교사들의 태도를 잘 보여준 사건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동양선교회가 운영하던 경성 성서학원의 학생들이 학교가 자신들을 노예시하여 지나친 육체 노동을 시킨다고 주장하며 시정을 요구하자 학교 당국은 주동자들을 무기정학시켰던 사건인데요. 이에 학생들은 반발하여 원장 선교사를 비롯한 교수 탄핵운동을 벌이며 동맹휴학에 나섰으나 학교 당국은 10명을 퇴학시키고 2명을 정학하는 등 강력한 대응으로 사건을 매듭지었습니다. 지정학교 제도란 총독부가 정한 일정한 기준을 충족시킨 사립학교를 고등학교에 준하는 학교로 인정하는 제도였습니다. 지정학교가 되지 못하면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각종 학교로 남게 되어 학생들이 진학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검정고시를 치러야 하는 등 큰 불이익이 있었죠. 장로학교 선교학교들은 성서 교육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정학교 신청을 거부하였으며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지정학교 신청에 부정적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장로교 선교학교의 학생들은 성경 교과를 폐지하고 자격을 갖춘 교사를 확보하며 시설을 개선하여 지정학교로 만들어달라는 요구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학생들은 동맹휴학으로 대응했습니다. 동맹휴학에 대처하는 선교사들은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학생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으며 동맹휴학에 참여한 학생과 연관 교사를 처벌하였습니다. 성서교육과 체프를 통해 전도하고자 했던 선교사들과 사회 진출이나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해 좋은 교육을 받는 것이 큰 목적이었던 학생들 사이의 갈등은 신사참배를 둘러싸고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조선에 퍼진 사회주의와 반기독교 운동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기독교사의 신주연이었습니다.